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복지 권리를 찾아드리는 연금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1961년생 여러분입니다. 2026년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핵심인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이른바 기초연금 대폭발의 해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 때문에 신청 시기를 단 2달만 놓쳐도 약 70만 원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단 한 명의 1961년생도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향된 선정 기준액 작년 탈락자도 주인공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문턱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확정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8.3%라는 파격적인 인상폭입니다. 정보의 소원? 그래서 나한테 뭐가 유리한데? 라고 물으신다면 답변은 명확합니다. 이번 인상폭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큽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근소하게 초과해 235만 원에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본인의 자산에 변동이 없어도 무조건 합격권에 들어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섣부른 자가진단은 수백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은 중산층 시니어들에게 열린 역대급 골든 윈도우임을 잊지 마십시오. 소득 산출의 마법 정부는 여러분의 근로를 응원합니다. 기초연금 계산법에는 전략적인 치트키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해서 버는 월급에서는 무조건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1961년생 어르신이 있다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에 0.7을 곱하면 단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이자 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하는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 수급 전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자산의 양보다 구성이 핵심입니다. 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본 재산액 공제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삭감합니다. 전략적 분석을 해보자면 서울의 공시가격 13억 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부부도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금 12억 원을 보유해도 공제 혜택과 낮은 환산율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산의 절대적인 양보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가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도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및 고급 자산의 혁명적 변화. 자동차 기준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3000cc 기준은 폐지되었고 이제는 오직 차량 가액 4천만 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차를 타더라도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연금 수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골프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자산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가액 전체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차량 교체나 자산 정리 시 반드시 이 기준선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의 실체 깎여도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어급여액 기준이 26만 2,270원을 넘거나 총 수령액이 52만 4,550원 기초연금 최대치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많은 1961년생분들이 내 연금 깎이는데 뭐하러 신청해? 라고 하시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감액되어도 원래 받던 국민연금보다 총액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부부 감액제도 역시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되는 로드맵이 진행 중입니다. 감액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단 10만 원이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확정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증여 재산의 덫과 1961년생 필승 신청 전략. 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는 자연적 소비라는 장치를 통해 증여 재산을 추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매달 약 267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24만 원씩만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즉 10억 원을 증여해도 수년간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1961년생 여러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은 생일 한 달 전 신청입니다. 만약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향후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분이 수급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가 먼저 연락하여 연금을 챙겨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미래 전망 하후 상박 개편과 골든타임의 도래. 기초연금의 미래는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하후상 박최저 소득 보장형 개편안은 저소득층에게는 40만 원 이상을 두텁게 지원하되 중산층 이상의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1961년생을 포함한 현재의 시니어들에게 향후 35년이 기초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윈도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도적 지속 가능성 때문에 향후 기준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의 유리한 기준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권을 확보해두는 유연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평생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궈온 1961년생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의구심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억 원 자산가도 월 300만 원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당당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정보의 격차를 넘어 전략의 승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